사람은 언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할까요? 대부분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큰 결정을 내렸던 날, 용기를 냈던 장면, 혹은 참고 견뎠던 기억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모아 자신을 정의합니다. 마치 인격이란 드물게 찾아오는 극적인 장면에서만 판가름 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만약 그 순간들이 거의 중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봅니다. 그는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늘 드물게 일어나는 장면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는가?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정작 대부분의 시간, 인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 귀찮음 앞에서의 말투와 표정.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격의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누구나 그렇지. 이렇게 말하며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아직 판단받을 만큼의 일은 아니라는 듯이요. 그러나 바로 그 안심이 쇼펜하우어에게는 가장 의심스러운 지점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자주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았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반복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하거나 악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저 아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도 모른 척 살아가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믿어왔을 뿐 이미 충분히 드러나 있었던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위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했던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분명한 답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 말할 때 언제나 조금 더 나은 버전을 불러옵니다.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의 자신을 상정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의 용기, 불의 앞에서의 정직함,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태도. 아직 오지 않은 장면 속에서 인간은 늘 꽤 훌륭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를 인간의 오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견디기 위한 방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를 직시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의 어느 순간을 끌어와 그 장면 속의 자신으로 현재를 덮어버립니다. 그땐 달랐을 겁니다. 상황이 달라서 그랬을 뿐입니다. 원래 제 성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지금 드러난 나 자신은 진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가능성의 총합이 아니라 반복된 현실의 결과라고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가끔 일어나는 영웅적인 선택이 아니라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사소한 태도 속에 이미 적혀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큰 결단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이 오면 비로소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루는 조용히 흘러가고 그 하루를 채우는 것은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귀찮음 앞에서의 반응 하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작아서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기 기만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인간의 이성은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대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의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의지는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계산되지 않은 순간, 주의가 풀린 찰나,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 그때 고개를 내밉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은 꾸며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인간이 가장 숨기고 싶은 본질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반대라고 보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를 연출한다고 말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소한 순간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바쁜 와중의 반응, 귀찮음 앞에서의 태도, 아무 보상도 없는 친절 앞에서의 선택? 이런 순간에는 이상적인 자아가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행동은 잔인할 정도로 정직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보다 가능성 속에 자신을 믿는 편이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습과 마음속에서 믿고 있는 모습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인간은 이유 없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괜히 예민해지고 사소한 지적에도 과하게 반응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변명하게 됩니다. 그 불편함의 정체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인지. 다만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에 무게를 부여할 때 그 결과를 먼저 떠올립니다. 큰 손해가 따를 때, 누군가의 평가가 개입될 때, 혹은 도덕적 이름이 붙을 때에만 비로소 그것을 중요한 선택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쉽게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 속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착각을 봅니다. 인간은 결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인간의 품성은 결과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점을 그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결과가 크지 않다고 해서 그 선택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에는 감시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고 처벌도 없으며 누군가의 기대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의 선택은 가장 순수한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계산하지 않은 마음, 정돈되지 않은 의지, 그대로의 반응. 인간이 가장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자주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면 그 삶은 몹시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기준을 낮춥니다. 이건 인격의 문제까지는 아니야.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선이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인격은 특정 구간에서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방향이며 상황에 따라 잠시 켜졌다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작은 물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작은 불성실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만 그럴 수도 있지.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반복될 때입니다. 인간은 반복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반복을 통해 자신을 잊습니다. 익숙해진 행동은 더 이상 선택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유롭다고 믿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가장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미 형성된 성향에 따라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소한 선택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자신의 성향을 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 말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별 생각 없음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생각이 개입하지 않은 자리에는 언제나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불편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작은 귀찮음 앞에서 당신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선택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마다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빨리 자신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의심에서 인간은 조금 덜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오만이 줄어든 자리에서만 인간이 자기 자신과 덜 싸우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한 뒤에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때면 언제나 이유가 따라옵니다. 그럴듯한 말, 정돈된 논리 상황에 맞는 해명 말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먼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행동을 견디기 위한 설명에 가깝습니다. 의지는 말보다 빠릅니다. 생각보다 깊고 논리보다 완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의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아주 짧은 순간, 아주 작은 행동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의도는 언제나 뒤늦게 등장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미 방향을 정해두었고 이성은 그 방향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왜 늘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작은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행동에는 준비가 없습니다. 연출도 없고 다짐도 없습니다. 그저 즉각적인 반응만이 있을 뿐입니다. 귀찮을 때의 말투, 불리할 때의 침묵,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태도. 이 순간들에는 이성이 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꾸며지지 않은 채로 튀어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의 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솔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상황은 언제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반복됩니다. 같은 지점에서 예민해지고 같은 순간에 회피하며 같은 방식으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이 반복성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상황을 핑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상황은 계기일 뿐, 원인은 언제나 인간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 원인은 의지의 방향입니다. 의지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맹목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자신이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종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반복해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놀랍니다. 왜 또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나 사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의지는 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앞에서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성격이 아닌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성격의 표현이며 의지의 흔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흔적이 너무 작아서 보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말은 쉽게 바뀝니다. 생각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의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말을 믿기보다 그가 반복해서 보여준 사소한 행동을 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마주한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행동해왔기에 지금의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하나의 고정된 성질처럼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 정도는 참지 못해. 이 말 속에는 체념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격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격을 단번에 형성되는 성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굳어지는 방향성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소한 행동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동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마음속에, 반응 속에, 다음 선택의 경로 속에. 그리고 그 흔적들이 겹치며 하나의 익숙한 길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습관이 되었고, 세 번째부터는 성격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의 비극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 위에 살면서도 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러나 사실 어쩔 수 없게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작은 허용이 있었습니다. 작은 무시는 큰 냉담으로 자랍니다. 작은 회피는 깊은 무책임으로 굳어집니다. 작은 자기 합리화는 어느새 삶 전체를 덮는 태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너무 느려서 인간 스스로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는 비슷하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로 그 아직이 인간을 속이는 단어라고요. 인격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사건은 이미 형성된 인격이 드러나는 무대에 불과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평소에 어떤 사소함을 허용해 왔는지가 이미 결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바꾸는 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는지는 인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인식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반복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순간에 늘 비슷하게 행동해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형성된 인격의 습관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을 오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두 번째 길이 결코 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인간의 자존심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과 덜 싸우게 된다고요. 반복되는 사소함이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기 혐오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어라는 가능성에 매달리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인정은 아프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에게 정직함은 인간이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태도였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확신을 가장 먼저 의심합니다. 인간은 타인보다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많은 설명을 덧붙이는 존재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의 인물을 만들어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나야? 이 인물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선의가 있으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언제든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물이 실제 삶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나는 훨씬 조급하고 계산적이며 피곤합니다. 사소한 불편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손해 앞에서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쇼펜하우어는 이 설명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늘 같은 방식의 설명이 반복되는가? 설명이 반복된다는 것은 행동도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 사이의 간극은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불안을 외부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인정받고, 이해받고,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불일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긍정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지적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인격 전체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 지적이 완전히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화를 내는 순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에게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신호였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모습과 다른 모습이 드러날 때 인간은 그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며 방어합니다. 그러나 그 방어가 강해질수록 인간은 더 깊이 자신을 오해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설명들이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반성도 제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어서 자신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라고. 이 말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이상화하는 일을 멈출 때 비로소 실제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만남은 처음에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이야말로 더 큰 자기 기만을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반복되는 실수, 비슷한 후회, 늘 같은 자리에서 생겨나는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해야지. 쇼펜하우어는 이 다짐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짐이 왜 자주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합니다. 인간은 바꾸려는 순간에도 이미 형성된 인격의 방식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조급함으로 자신을 고치려 하고 누군가는 자기 비난으로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또 누군가는 완벽해지겠다는 욕망으로 자신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태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지의 방향입니다. 의지는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만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늘 그 익숙함 안에서 시도되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인식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통제하려 할 때 인간은 더 큰 저항을 겪습니다. 그러나 인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움직임을 조금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이 지점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문장은 변화의 시작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지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멈추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희망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는 순간 인간은 덜 괴로워진다고요. 자신을 고치려 애쓸수록 인격은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애쓰는지, 어디서 무너지는지, 무엇 앞에서 조급해지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남은 실패가 아니라 사실의 확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커다란 이동입니다. 이전에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덮어두던 지점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용한 태도 하나를 남깁니다. 자신을 꾸미지 말 것, 자신을 과도하게 비난하지도 말 것, 그저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마치 타인을 관찰하듯 바라볼 것. 그 거리감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덜 기대하고, 덜 실망하고, 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덜함 속에서 삶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큰 질문을 붙잡고 살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긴 질문보다 쇼펜하우어는 훨씬 짧은 대답을 남깁니다. 당신은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도가 아니라 반복으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사소한 하루로. 작은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꾸밈도 변명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정직함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평온은 성취가 아니라 환상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찾아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과장하지 않는 것. 그 태도만으로도 인간은 스스로에게 조금 덜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기고 싶은 것은 교훈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시선입니다. 다음번에 아주 사소한 선택 앞에 서게 될 때 그 행동을 통해 자신을 꾸미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